제가 그 치킨집 했었거든요. 근데 5년 정도 했는데 27대 오픈했으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애들이 진짜 열이면 열 똑같이 하는 말이 아 나도 사업하고 싶다. 아 나도 이런 치킨집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아 나도 직장 때려치고 싶어. 혹은 나 때려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말했던 애들이 10명이면 10명 다라고 했는데 걔네들 지금 한 15년 지났는데 뭐 하고 있을까요? 다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회피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엄청 좋은 거죠. 통찰 1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회피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회피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쓰레기들은 자기가 쓰레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회피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당연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피를 너무 잘해서라고 하셨는데 그 잘하게 된 어떤 근본, 씨앗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회피를 잘하고 B라는 사람은 회피를 안 하고 부딪혀요. 그럼 둘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장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 잘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걔가 안 나왔다거나 그럼 너 왜 안 나왔어? 우리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그래서 야 무슨 핑계라도 대거나 말을 안 해. 미안해 그냥. 그래서 나는 되게 이상했어요. 말을 왜 안 하지? 그렇다고 나쁜 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그 부모님이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을 해서 풀렸으면 그게 풀렸을 거야. 근데 걔는 풀린 적이 없으니까 말을 해도 해소가 안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걔가 이제 연인을 만나서 해소가 잘 안 돼서 그 연인 관계가 되게 힘들었어요. 잘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길게 연애를 못하고 깊게 사귀지를 못하고 말을 안 하니까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걔는 그런 성장 환경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누군가를 헤아리려면 어린 시절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피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뿌리를 알아야 내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 못 바꿔요. 내가 회피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상상력이 뛰어나고 뭔가 사고력이 깊어진 이유가 어렸을 때 가정환경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면서 폭력적일 수가 없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사고가 전개된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꿰뚫으려고 하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다 가정환경, 뭐 성장 환경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나는 왜 회피의 성향이 있느냐. 그거를 마주하게 되면 당연히 슬프고 당연히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내 이드와 자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올바른 길로 수정이 가능해요. 이거는 너무 이제 심리학적인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 앵구님도 저 같은 시절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좀 그 사고력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저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좋습니다. 좋은 방법들이 없을까 해서 좋습니다. 제 질문. 돌파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죠. 내 상황을.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텐션이 떨어지고 실망한 이유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하는 내 모습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예요. 애초에 이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상자였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인 걸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거기까지가 원래 나예요. 여기부터 한 걸음이 중요하지 이 격차로 내가 실망을 하고 스스로가 답답해한다면 영원히 성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간격을 못 좁히니까. 좁힐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유행을 한번 좁혔다 해도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좀 잔인한 얘기인데요. 제가 그 치킨집 했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치킨집 하냐라고 했는데 5년 정도 했는데 뭐 27대 오픈했으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애들이 진짜 열이면 열 똑같이 하는 말이 아 나도 사업하고 싶다. 아 나도 이런 치킨집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아 나도 직장 때려치고 싶어. 혹은 나 때려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번도 아 나는 이런 것보다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얘기가 한 명도 없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말했던 애들이 10명이면 10명 다라고 했는데 걔네들 지금 한 15년 지났는데 뭐 하고 있을까요?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이었을까요? 거짓. 스스로를 속이거나 남을 속이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렇게 친구들이 말했던 거에 CV는 뭐였을까요? 웃으시라고. 아, 나 이제 회사 그만둘 거야. 이렇게 말한 거에 CV. 질투심? 그런 욕구에서 비롯되죠. 질투심, 시기심,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남들이 낮게 보고 있는 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걸 CV로 보면 나는 직장에서 주는 달콤한 월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안주하는 것 같은 스스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고민하고 실행하는 척을 한번 해볼까? 나 인정하고 칭찬 좀 해줄래? 이게 CV입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CV.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는 알쏭달쏭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걸 깨닫고 야 당연하지 너는 무조건 잘할 거야 이렇게 그냥 돌려버렸어요. 너 뭐 준비할 거야? 내가 뭐 알아봐 줄까? 이러다가 그냥 아예 CV를 파악하고 나니까 저도 편해진 거죠 마음이. 아 그럼 너가 당연히 그 회사에 있을 애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그 새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저랑 상관이 없으니까. 관여할수록 걔는 기분이 나빠질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이 다 헛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다 헛소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스스로도 스스로한테 헛소리를 할 수가 있고. 제가 만약에 스스로한테 나 막 뭐 미국 뭐 뉴욕에 빌딩 하나 살려고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냥 남들한테 그 순간 잘 보이기 위해서 확정되는 시점에 확인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부풀리듯이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한돌님이 해주신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잘 좋은 쪽으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제 회사를 나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한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이 결핍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에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 간병인을 구해야 돼. 혹은 내가 돌봐야 돼. 그럼 회사를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또 많이 벌어야 돼. 그런 상황 정도가 결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이런 상황인 애가 있었어요. 제가 20대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 근데 걔가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어 간병인을 못 쓰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뇌 쪽 질환이 있으셨거든요. 뇌 쪽 질환이 있으면 거동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대소변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 못 합니다. 근데 간호사들이 그걸 하다 보면 짜증을 내요. 자기들 업무가 아니니까.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요. 간병인 붙이거나 당신이 보호자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걔는 저한테 술 먹으면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너무 답답하고 뭐 취업도 막막하고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저는 얘기를 하죠. 야 그러면 너 좀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 하루에 그래도 많이 벌 땐 80만 원도 벌어. 이런 거 해보자. 근데 걔는 그렇게 술 먹고 여자를 꼬시러 갔었어요. 매일매일. 좀 잘생겼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CV가 엄마가 그렇게 고통받든 말든 간호사한테 무시당하든 말든 지금 당장 내가 하는 게 중요해 거예요. 내 성욕이 더 중요해. 근데 그거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하겠죠. 아마 그 여자애들한테도 본인 하소연을 얘기하면서 어필할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역겨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중반부터는 아예 여자 만나거나 술 먹고 이런 거를 아예 안 했던 거예요. 그런 친구들과 내가 어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술 먹고 노는 건 좋은데 그런 애들과 어울리는 게 싫어. 그렇게 물들까 봐. 가장 쉽게 거짓말하는 게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돌님한테 정말 직장을 나오고 싶은지 묻고 싶었어요. 예, 진짜 나오고 싶어요. 직장을 다니고 그 안정감이 좋으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내가 제대로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주는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그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계를 책임져야 돼서 어느 정도의 돈은 나와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본인을 이렇게 갉아먹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많을까요? 생계를 책임지고 당연히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그거는 나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하셔야 돼요. 나는 회사를 무조건 다녀야 되고 그 생계를 양보 못해. 무조건 최소치가 나와야 돼.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버는 거 다 버려도 상관없어. 왜냐면 이대로면 가족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없어지더라도 내가 죽을 각오가 놓여지더라도 다 쏟아서 한번 천장을 뚫어보고 싶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지금 한돌림은 그 중간에 서 계세요. 아시겠지만 중간에 있으면 결정을 못합니다. 내가 이쪽에 가서 마음 편하게 생활도 못하고 여기 와서 다 노력을 쏟지도 못해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요 자기에 대한 혐오만 늘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잘 된 사람도 보게 되고 이쪽에 안정감을 찾는 사람도 보게 되거든요. 그거는 스스로에 대한 형벌입니다. 선택하지 못한 자에 대한 형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스스로가 되게 막 악조건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냥 나 정도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60이 넘어서 일을 나가시고 65세 넘어서 일을 나가시고 청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엄마가 이제 좀 경험은 없으신데 고집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마찰이 있잖아요. 그냥 수긍하면 되는데 그런 모습을 집에서 견디면서 회사를 다니느냐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엄마는 살리느냐에 기로인 거죠. 그 정도가 퇴사할 결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뭘 해도 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출근 안 하고 너무 죄책감이 드는 늘 이렇게 살아와서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 일 생각 계속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서 5년 동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쉬었다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시는 예능님은? 좋아요. 최근에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인스타에서 그 유튜브에서 누가 올렸나 봐요. 뭐 이제 그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여자분들 많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이거를 명심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인스타로 짤을 봤는데 그 남자는 퇴근이 없어. 그리고 너랑 영화를 볼 때도 일 생각을 할 거야. 그런 거에 시비 걸지 마. 그럼 넌 그 남자를 못 만나. 그래서 저는 와 이거 통찰력이다. 이거 너무 공감되잖아요. 전 영화 볼 때 영화 광고가 뜰 때 한순간도 일에 대해 신 적이 없고 항상 메모를 해요. 영화 보다가도 메모하고 항상 일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자다가도 깨서 메모하고 그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걸 저는 부정하잖아요. 아, 나 쉬고 싶다. 아, 누구처럼 나 부평역 가서 놀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내가 받아들여요. 이게 등가교환이니까.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뇌가 쉼표는 찍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은 계속 일해도 돼요. 근데 뇌는 멈추지 않으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저는 어떤 때 그랬냐면 제가 이제 은호님한테 추천한 거기도 한데 제가 피부과를 다니라고 추천했잖아요. 왜냐면 은호님은 너무 빛나는 가치가 있거든요. 저렇게 잘생긴 것도 사실은 알이잖아요. 재능이잖아요. 저는 그게 남들한테 더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과를 가라고 했는데 저는 피부과 가서 고통받는 순간에 일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딱 비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오면서 머릿속에 일이 들어와요. 직원들 막 카톡 보고. 그때만큼은 아예 리셋되는 거. 그래서 저는 피부과가 뭐 돈을 써서 내 피부를 좋게 하는 거랑 별개로 저는 쉼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도록 그 순간은 고통스러운 그런 것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야 아예 비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뭐 일주일에 못해도 한 번. 제가 요즘에 약간 고민인 게 엠구님 유튜브 영상도 많이 돌려보지만 하나를 도망가지 말고 진득하게 하라랑 여러 가지 많이 시도해라랑 고민이 좀 충돌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게 또 벌써부터 난 여기서 승부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양한 시도를 하라고 한 그런 엠구니스트 영상을 보면 그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돼요. 타이밍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 잘하려면 연애 많이 해봐야 된다. 근데 그거를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연애 많이 하라고 합니까? 근데 그 질문인 거예요. 전후가 다르고 내가 되게 괜찮은 알을 발견했을 땐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건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거와 이거에 휘둘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서는 이거에 확신이 들어가고 쭉 해가지고 그걸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그거에 집중하고 그게 없을 때는 연애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거를 찾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단어로 아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